하고 있고요. 장곡면 주민자치회 생활환경분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나눌 이야기는요. 영농 폐기물을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홍성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주민자치회에서 영농 폐비닐을 수거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가까운 지역에서는 그럼 영농 폐기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비닐이 날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하천변에 태운 자국들.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보셨나요? 네, 갈산도 이런 데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쓰레기를 모아뒀는데 분리가 되지 않고 이것저것 한꺼번에 모여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이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진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일단 무겁고 너무 부피가 커서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차도 없고 실어 나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깻대나 뭐 콩대 같은 거는 태우는 일이 다반사죠. 그래서 불법 투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경관도 너무 보기 싫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이장님들이 책임지고 하시려면은 부담도 너무 많이 되시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들 현실인 것 같아요. 영농 폐기물에는 돈이 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게 비닐, 폐비닐, 그리고 농약, 병이나 봉투입니다. 먼저 돈이 되는 영농 폐기물, 폐비닐을 보면요. 공동 집화장이 마을에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임시로 모아두는 곳도 있죠. 이 중에 혹시 자기 마을에 공동 집화장이 있는 마을 있으실까요? 손 한번. 두 분. 두 분? 세 분. 네. 이게 잔뜩 모으면 5톤 이상이 모이면 수거업자한테 연락을 하면 와서 수거해 가는 거예요. 폐비닐 수거할 때 혹시 수거해 가신 적 있으신가요? 공동 집화장이 있는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수거해 가시나요? 대답을 좀. 네. 그래요? 네. 이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1kg에 120원이나 150원 정도에서 결정되어서 5톤이면 5톤 곱하기 120원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폐비닐은 농촌에서 아주 경관을 해치는 주요 주범인데요. 전국적으로 31만 톤이 폐비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20% 정도는 수거해가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아니면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폐농약 용기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수거되는 것에 비해서 비닐은 수거가 덜 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동 집화장이 없는 데도 많고 또 수거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업비 다 썼다고 와서 수거해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동 집화장이 있다고 해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폐비닐 중에 혹시 저 공룡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공포 사일리지 비닐도 재활용이 될까요? 네, 축산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수거해가고, 사실 저희 마을에서도 작년에 수거 활동할 때 폐비닐 모아놓고 이 사일리지 모아뒀더니 보물상에 와서 그것만 쏙 가져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공동 집화장 설치, 우리 홍성군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까 세 분이 손을 드셨는데 보니까 역시 갈산에는 3개가 있다고 해요. 저희 장곡은 32개 부락 중에 11개의 집화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설치를 안 하신 마을은 왜 안 하셨을까요? 장소가 없어서. 네, 마을에서 장소를 마련하면 군에서 설치를 해준다고 하는데 뭐 한꺼번에 신청하는 데마다 다 해주지는 않지만 그런 계획 군에서 계획이 있긴 하지만 장소도 없고 또는 설치하고 싶어 하지 않은 주민들도 있어서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폐농약병과 농약 봉지. 저기 사진에 있는 저 함이 마을에 다 있으시죠? 네. 혹시 없으신 마을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홍성군 청소행정팀에 전화를 하시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라도 가서 갔다가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농약 수거 보상금은 플라스틱은 1,600원, 비닐은 3,680원이라고 해요. 근데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해요. 무게가 조금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이 폐농약병 수거는 제일 중요한 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안전의 문제입니다. 뭐 흙으로 들어가거나 물로 들어가는 경우, 이럴 경우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럼 만약에 쓰다 남은 농약이 있다. 그러면 저 봉지에 같이 넣어서 버려도 될까요?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나요? 몰라요. 그래요? 답이 여기 있어요. 뭐가 되는지. 10월 말에서 11일 초에 면에서 안내 공지가 나오면 모아뒀다가 평소에는 잘 모아뒀다가 면에다 갖다 주면 됩니다. 만약에 혹시 면에서 까먹고 이거 신청하라고 소리 안 하면 이장님께서 왜 우리 신청 이거 안 받냐 해서 수거해서 갖다 주면 군청 환경대에서 다 모아서 처리업체로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내해 주세요. 다음, 돈이 되는 영농 폐기물은 비닐이랑 농약 봉지가 있었어요. 그럼 돈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쓰레기예요. 차광막, 부직포, 모판, 트레이, 지초매트 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쌓았어요. 응? 쌓았어요. 네, 쌓아놓으셨죠? 빨리 좀 수거해가세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는 재활용은 되지는 않지만, 돈은 안 되지만, 군에서 수거는 해가고 있습니다. 마대에 담아가지고 배출하면 되는데, 작년만 해도 마대에 담아서 스티커를 붙여야지 가져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마대에 담아서 연락을 하면 가지러 온대요. 그러면 20kg 정도의 3,000원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내야만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환경과 홍주 환경으로 연락을 하면 가져가기는 하지만 돈은 우리가 내면서 버려야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영농 폐기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건 영농 부산물 문제입니다. 부산물은 우리가 농사 짓고 나온 그 작물들에서 나오는 것들 얘기하는데 고추대, 콩대 뭐 이런 것들 불 넣는 게 다반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데 보니까 이 동네는 산불이 나거나 뭐 이런 화를 입은 적은 없다고 하시던데 이거를 면에다가 신고하고 우리 오늘 태웁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 태워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죠. 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 이거 불법이에요. 그리고 만약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논두렁, 닷두렁 태우다가 혹은 이런 부산물 태우다가 산불이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산불 한번 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산불원이 1위라고 해요. 이게 아까 계속 앞에서 회의할 때 말씀하시던 거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 부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얘네들을 잘게 썰어서 밭에다 넣어서 갈아주면 얘가 거름이 되어서 좋다고 하는데 그 딱딱한 고추대가 그냥 버려지면 밭 갈 때마다 걸거적거리고 비닐 씌우면 비죽비죽 솟아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홍성군에는 이 영농 부산모를 잘게 잘라주는 파쇄기를 임대해주는 사업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사용은 안 해보. 사용해 보신 분? 없어요. 실용적이지 않으니까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 네. 임대를 해서 노인네들이 그걸 끌고 가지고 못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임대해주는 사업은 홍성군에 분명히 있어요. 기술센터에 가면 파쇄기를 임대를 해주는데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돈을 받고 빌려줍니다. 하루에 36,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트럭이 없어서 좀 갖다 주세요 하면 갖다 주고 가져가고 하는데 2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가지 파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넝쿨 파쇄기가 있어요. 이렇게 빌려줍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인터넷으로 주문한다고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화 주문도 가능하다고 해요. 왜 이걸 우리가 옛날에는 논두렁 같은 거 태우면 벌레를 다 죽이니까 다음에 벌레 피해 없어서 태운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연구를 해보면 해충보다는 이충을 더 많이 죽이고요. 태우면 땅속 미생물들 같은 것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농사에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동네에는 이걸 파쇄를 지원해주는 동네가 있네요. 산림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양산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파쇄기와 인력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천군 화양면 같은 경우에는 소각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직접 가서 파쇄를 해주는 사진입니다. 근데 혹시 갈산면에 이 파쇄기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이 있을까요? 예. 어느 분? 한 대가 온답니다. 아, 네, 알고 계시네요. 저희가 교육을 다니면서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이 홍성군에 4개 면에 이 파쇄기를 주기로 되어 있대요. 근데 다행히 찾아보니까 저희 장곡도 한 대가 오고 여러분이 계신 갈산도 한 대가 오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서구면 교육을 갔었는데 거기는 3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교육에 농협조합장님이 참석해서 같이 들었는데요. 그 마을은 인력도 함께 파견해서 밭으로 가서 파쇄하는 일들을 도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장국 같은 경우도 조합장님께서 원장님이랑 의논을 하셔가지고 인력 지원을 어떻게 할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같이 가서 일을 도와드려야지 가능할 것 같잖아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은 이런 영농 폐기물을 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수거하는 게 매년 4월과 11월 아까 그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이번 달에 4월 달에 한다고 아까 홍보하셨어요.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매년 해왔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해보면 한꺼번에 반년 동안 모아놨던 쓰레기를 그날 하루 가져가는 것만으로 과연 이게 잘 해결이 될까? 이런 의문점은 계속 남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숨은 자아 모으기에 제일 많이 모았던 동네가 구항이고 갈산이 2위네요. 알고 계세요? 네. 여기는 쓰레기 모으기를 굉장히 잘하는 동네 같습니다. 발산이 엉터리예요? 이런 꾸짖어 주세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오, 그러시구나. 그래서 작년도 1위예요? 네. 그전에는 갈산 1위고
작년에 고항이라고 저희가 들어서 이렇게 썼는데 저희 정보가 잘못됐군요. 죄송합니다. 통계 방법이 네. 평가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발산 200이고 네. 그 소문자원 부분에서는 고항 200이고요. 아, 수건 자원만 하면 고항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발산. 여러분들 진짜 훌륭하십니다. 저희 장국은 순위에도 없어요. 자, 이번에는 저희 장공면에서 했던 일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저희 주민자치회는 1기 2년을 지나고 올해 이제 3년째 2기를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기 처음 자치회가 만들어졌을 때 저는 생활환경분과인데 저희가 지역 주민한테 우리 면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위로 나온 게 영동 폐비닐. 폐기물 중에서도 폐비닐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라는 의견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 비닐을 저희 동네는 집화장이 없거든요. 비닐을 뭐 마을 해가 나갔기 끌고 나올 수 있는 어르신들도 별로 없고 그게 힘들다고 하셔서 이장님이 홍보를 해주시고 신청하신 5개 마을의 이장님이 홍보를 하시고 주민들이 비닐을 벗기면 비닐을 길에 가까운 쪽 뒤통에다가 모아만 놓으면 저희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이장이다. 안 힘드세요? 힘드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5개 마을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15개 마을로 늘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 강사가 와서 저희한테 교육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할 때는 마을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마을 사람들이 쓰레기 강사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15개 마을을 했고 이장님 한 분과 마을의 일꾼 2분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드리고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후에 사업평가 및 토론회를 저희가 열었어요. 군청의 환경과 과장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군의원 최성경 의원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우리 홍성군에는 이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수거하는 거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조례는 법이잖아요.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법,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뭐 쭉 있지만 1조를 보면 영농 폐기물의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거도 하고 처리도 하고 하는 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홍성군에서 이런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근데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갈지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웃 마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량군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년 뒤인 19년에 전담 수거반을 군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2인 1조로 5톤짜리 집게차를 군에서 사서 그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폐부직포, 비닐만 아니고 부직포, 차각막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각도 방지하고 주민들이 훨씬 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량군은 그리고 이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고 오래 방치하면 날리고 보기도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둘 수 있는 창고 같은 것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전국적으로 회자되면서 상도 받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이제 옆에 서산시가 있어요. 서산시에서도 저 차가 두렁두렁이라는 이름이 차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산불 감시하느라고 차량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차단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방송만 할 게 아니고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수거에 가자라고 해서 쓰레기 수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폐기물이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가 크니까 마대자루를 자체 제작해서 0.5톤, 1톤짜리를 만들어서 마을에 줘요. 그럼 마을에서 거기다가 모아두잖아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그걸 수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유상으로 수거한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2달에 한 번씩 모아갔는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고 있고 그 마대자루 하나에 2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1톤짜리에 2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비싼 게 아니죠. 우리 20kg에 3천 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주민들이 아주 환영하고 있는 그런 수거 방법입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홍성군은 수건자원 모으기를 1년에 2차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우리 홍성군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영농 폐기물 수거를 해 나갈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요구하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할 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영농 폐기물 개선 방향, 오늘 저희가 이 교육을 하는 것은 일단 만들어져 있는 홍성군의 여러 정책, 수문자원 모으기나 농약병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주 널리 현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잘 참여해 주시라고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로 이 쓰레기 추가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들을 제발 좀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맞는 거, 좋은 게 뭘지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벌금을 얼마 매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걸 우리가 알려줘야지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고 저희 장곡에서도 해봤지만 사람들이 작년에 그 일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제일 많은 질문을 한 게 그러면 이제 우리 매년 비닐 걷어서 바둑에다 모아두면 가져가냐였어요. 그래서 저희 자치에서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책이 만들어낼 일이지 저희 주문자치에는 아시다시피 돈도 하나도 없거든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주민들이 같이 나누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대부분이 농민인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협조하고 도와주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오늘 와서 이 마을의 그 리더이신 여러분들한테 이 교육을 하는 건 지금 홍성군에서 저희한테 이 교육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영농 폐기물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군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자리에 설문조사를 하나씩 드렸어요. 지금부터 그걸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강의를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도 주민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제대로 정책도 만들고 실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걸 다 취합해서 군에다가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 것은 이 교육이 홍성군에 있는 모든 면을 돌아다니면서 오늘과 같은 교육을 다 할 거예요. 이장님들 그리고 자치의 회원들을 상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이 8월 정도에 다 돌고 끝나면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또 토론회와 평가회를 한 번 더 해서 홍성군에다가 돌아다녀 보니까 갈산은 이걸 원하더라, 홍동은 이걸 원하더라 라는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여기 이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시간을 내셔서 토론회에 오셔서 같이 정책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석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폐기물을, 영농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실래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작성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문자원 보육이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남녀 소방을 지도자로 이장님들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6년 연속 1위를 했어요. 네. 계속 1위를 했습니다. 지난해는 중앙 공동 1위를 했어요. 네. 문제는 그 영농 폐기물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이 되고 돈이 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이 아니에요. 네. 가져가다 돈이 되니까 자원이죠. 그거는 수거가 됩니다. 네. 문제는 그 수거가 안 되는 거 폐기를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사방막이라든지 부직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거 네. 보온도끼라든지 네. 뭐 식수불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쌓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공감이 아닙니다. 큰 백으로 담아놨어요. 네. 이게 수십 킬로 다는 게 아니에요. 네, 수백 맞아요. 킬로. 예, 저 트랙터로 그래야 될 정도로 큰 백으로 담겨져 있고 근데 이거를 그 일단은 그 문제를 첫 번째 해결하는 거는 좀 우리 군에서 한시적으로 날을 정해서 1년에 2번 수문자원 모으게 행사하는 것처럼 네. 그 폐기해야 될 폐기물을 처리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네. 한 번은 좀 수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면. 아니 일단은 한 번 한시적으로 한 번이라도 네. 네. 네,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저희 마을에도 그 폐기물 처리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네. 해놨었는데 제가 없애버렸어요. 그걸 왜 없앴냐면 비닐 놓으세요, 농약병 놓으세요, 비닐 부대 놓으세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네. 그냥 갔다 왔다가 쏟아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거를 이제 수문자원 모으기 행사 때 가지고 나오면 그건 쓰레기밖에 안 돼요. 네. 이제 안 가져가는 쓰레기.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렇게 해놓지 않고 가정마다 이렇게 해놓으면 1년에 2번씩 그거 수거하는 날 이렇게 수거를 해가는데 문제는 지금 우선 그 폐기물 우선 처리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네. 그거를 좀 한시적으로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우선 이제 해갔으면 좋겠고 또 이제 뭐 군에서 그 폐기물에 대한 그 조례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그 서산시인가 어디 이제 그 흠백으로 담아간다고 했잖아요. 네. 청량은 무상으로 수거해가고 네, 그래서 소사는 돈을 그 내고. 우리 홍성군도 네. 그거를 종량제 봉투처럼 네. 톤백을 종량제 톤백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폐기물을 담아서 처리를 좀 할 수 있게 우리가 사오는 거죠. 네. 사서 거기에다 이제 폐기물을 담아놓으면 수거해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해놓으면은 일단 그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저 조합장님 아까 하셨는데 그 농협에다 이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 톤백을 일단 10,000원이면은 쓰는 사람이 반부담하고 농협에서도 반부담해주면 네. 군에다가 그 얘기를 하면은 예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올해 예산을 세워서 뭐 내년부터 집행하겠다. 이게 또 통과가 안 되면 내후년부터 집행하겠다. 네. 그 폐기물은 쌓여만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농협에서 그 종량제 마대에 대한 그 지원을 해주면 네. 군에서 그런 사업이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제 농협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우리 아, 군도 좋은 이제 의견이시네요. 그런 방법을 우선 내가 돈이 들어가면 함부로 걸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좀 우선 좀 수고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거기 의견을 좀 적어주시면. 이게 작업을 못 적겠어요. 여기다가 그랬어요. 지명이 작업을 못 적겠습니다 했어요. 필요하면 상담을 할게요. 네. 제가 적었습니다. 네, 여기 적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실까요? 저희 장로 같은 경우 작년에 이거 폐민을 수거한 후에 토론회할 때 이장님들 이 공동 집회장이 있는 경우 어려움을 얘기하셨어요.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마을 주민들이 이장욕을 해요. 왜 이것도 제대로 안 하냐, 뭐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버려놓고.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책임감이 있으신데 이런 만큼 그 부담이 굉장히 크셨죠.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이걸 관리하는 인력을 줘라. 마을별로 그걸 관리하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한테 일자리도 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걸 관리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군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네, 또 다른 의견. 현실적으로 지금 마을별로 정화활동을 하라고 안에서도 하고 하잖아요. 저거 직불금 이런 거에 네. 관련해서도 공동대장원장으로. 그래서 저희 마을도 그전에는 그냥 부어서 마대나 갖다 담원 오면 해고 났다 라면 오면 청소차가 와서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 실어가 주는 이런 거가 됐었는데 또 올해 그거를 해서 하는데 이거 우리 홍성군은 또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 대행을 네. 그래가지고 그걸 버리려니까 또 열심히 너무 많이 주워놔가지고 막 그거를 스티커를 사서 버리래요.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거 열심히 줬겠어요? 안 줬지. 돈 벌어가면서 일하고 그게 안 맞는데 저희도 해가면서 그 큰 길이 있어가지고 차가 많이 다녀가면서 그 여름에 그 여기 또랑 쪽으로 막 어려운 게 겨울 되면 다 튀어나가지고 엄청 나오더라고요. 또 가운데 그 나바꾼 사람도 분리대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양이 되게 많아요. 그거 다 차가 치고 다녀서 그걸 막 할머니 아주머니들나 그걸 얼마나 열심히 주셨나. 그놈이 막 마대로 몇 개 나오니까 한 20, 30개 이렇게 나오면 3,000원씩 그 스티커 붙이래요. 그래서 그냥 사서 요번에 버리긴 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거로 해서 마을에서 그런 쓰레기 문제 다 공감을 해가면서도 또 내 돈 내고 버리라 하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발생한 쓰레기인데 개인 쓰레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군에서도 지금 해서 최소한 그런 버리는 수고비 정도는 지원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나올 폐기물도 문제지만 이미 버려져 있는 것들을 수거해 가서 군에서 처리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처리를 한번 해보면 네.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적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민들이 내기보다 군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수거해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실 것 같고요. 네, 이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파쇄기, 네네. 파쇄기 그 문제도 혹시 우리 이장님들 파쇄기 빌려다 쓰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없는데 과거는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라든지 지금 농협에 이제 그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 파쇄기는 옛날에 여물기계 아시죠? 여물기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물기계는 그 볏짚을 넣는 건데 볏짚이 가지런을 하기 때문에 넣기가 좋거든요. 네. 그 여물기계는 이렇게 가지런하니까 넣는데 위험하지도 않고 넣기가 편하니까 쓸 수가 있는데 그 파쇄기라는 것은 구축대 이 엉성한 걸 거기다 요만한 그 공간에 집어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이런 사람 할 수가 없고 혹시 어르신들- 파쇄기를 보셨어요? 진짜요. 그 저기 어르신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안에 딸려 들어가면은 이 구멍이 작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딸려 들어가면은 네. 이쪽 바깥으로는 사람이 못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까 그 사진에 어떤 저쪽 경상도 어디에 그 기계 쓰는 거 나왔었는데 네. 그게 저거는 약간 대형이거든요. 아, 그 네. 정도면 그래도 쓸만해요. 근데 저거는 임대해 주는 건 아니에요. 임대해 주는 건 저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 이게 그렇습니다. 전기를 쓰는 거 장가지 파쇄기라고 해가지고 네, 잠깐. 예, 뭐 25mm, 30mm 그 정도 되는 것밖에 못 넣고요.
그 고추대 같은 거 이제 엉성해가지고 그러다 넣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다고 해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5대, 10대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를 한두 대라도 사야 돼요. 아,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 한다 쓰는 거예요. 네, 홍성군에서 파쇄기를 빌려는 준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큼직한 기계를 마련해놔야 우리가 빌려서 쓸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사실 이장이 제가 말씀드린 건데 관찰이 되나요? 판사님한테 드릴 말씀 아니요, 제가 이걸 정책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아닌가. 이 안을 보내다가 제안을 해서 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해드리를 해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사람 만들면 태우는 게 아무래도 네. 아까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해충이 많다 해충보다 이게 해충이 말씀하는 부분에 사실은 논반 자체가 중요한 거지 뚜기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나거나 하면 네. 부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을 태우면서 같이 이런 거 태우면 하수는 필요 없지 않나. 저게 그거예요. 태우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건가요?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말씀을 태웠잖아요. 네, 제가 네, 네. 고추대나 이런 거 태우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 자꾸 상부가 연관이 연결이 시켜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겠잖아요. 태울 수밖에 없는 형식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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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의견 있으실까요? 한국은요, 네. 그 이장들이 그 빌려다가 마을 거다 돌아다니고 해줘야 되잖아요. 네. 누가 그 집이에요? 네. 그럼 이장을 그만두면 네. 하려면은 네. 홈바인 같은 그 대형화 돼가지고 궤도해화 해가지고서 비탈인지 뭔지 다 들어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군에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해서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동산, 내일은 가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순회해가지고서 군에서 책임을 처리해주면 모를까. 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네. 예를 이장이 네. 저걸 임대해준다 해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걸 빌려다가 누가 할 거예요? 네. 문제는 농촌에 고령화 돼가지고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쓰는 건데 맞아요. 문제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암만 환경교육 이거 솔직히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저거 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순회에서 돌아다니면서 군에서 책임지고 있어라. 그러면 환경 개선되고 농촌 정화된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면회 한 대 있는 걸로는 택도 없고 최소한 면회 한 대 정도는 쓸려는 있어서 무슨 마을 이걸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의견 많아요. 파쇄기가 아, 인력 지원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의견이시죠? 네, 기계 많이 아니고. 일단 지금 농협에 지원한 영농 부산물 파쇄기는 대당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서 소형이 거에 하기 때문에 관리도 잘 못하고 하는 방법도 어렵고. 지금 이장님 이 갈산에 한 대 지정된 그 파쇄기가 어떤 종류? 파쇄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저런 거예요? 파쇄기의 원리가 네. 그 여물기의 원리처럼 그렇게 빨아들이는 게 있고요. 파쇄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포크레인 헤드에다 달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목초 제초 작업하는 것처럼 하는 게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아무리 커도 물론 크면 좋긴 좋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개인이 임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큰 기계를 제가 개인이 맞아요. 내 밭에 있는 500평짜리 뭐 고추밭 고추대 하겠다고 그걸 임대해서 쓸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마을별로 해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저기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 연수단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계가 크면은 당연히 운영단이 지식이 돼야
일단 이거 그것도 안 되고 저기 말씀해 주신 분들한테 쓰레기 운영해가지고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 네, 또 의견 주실 분 이번에는 손을 들고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자, 의견 내신 분한테 쓰레기 봉투 선물로 드립니다. 이게 더 진행해도 네. 얘는 거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네, 들어오는 것 그러면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 거는 앞으로 이사님들 모이면 우리 영동 폐기물 어떻게 할지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요. 군수님 연초에 오실 때 좀 전처럼 군 의원님 오실 때 자치회 회의할 때 이 어떻게 우리 동네는 하면 좋겠을지 의견들을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 교육 마치고 나서 평가할 때 꼭 발산에서도 이사님 중에 대표로 한 분이라도 오셔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